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지난번 학교 교육과정 소개 영상에 이어서 드디어 오늘 학급 교육과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됐고요. 드디어 오늘 6월 18일 이렇게 소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는 전북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혁신 업무와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3년째 해오면서 4학년 담임 역시 3년째 계속 해오고 있고요.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컨설턴트나 강사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나 컨설턴트를 한다고 해서 교육과정에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 역시 배워가고 수정해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어떤 바이블 영상처럼 보시기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참고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과정은 종이가 아닌 이 태블릿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보이시나요? 올해는 저 역시 서면으로 교육과정을 출력하지 않고 굿노트에 PDF 파일로 받아서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지금 교육과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교육 철학, 수업, 평가, 피드백, 기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체화돼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저도 배워가고 있다는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필요하신 자료가 있다면 아래 영상에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교육과정 영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학년 교육과정의 표지고요. 표지에는 저희 학년의 교육 철학인 드림하우스를 담았고요. 기타 불필요한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해서 제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4학년 일반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는 교육과정이 학년의 교육과정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차례를 살펴보면요. 비슷해요. 보통 교육 철학, 그리고 시간 운영 계획, 진도표, 평가 이런 순서로 교육과정 구성이 되는데요. 저도 이와 비슷하게 구성을 했고요.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학년의 교육 철학을 꼼꼼하게 세우고 이에 따라서 한 해살이 계획을 세운다는 점, 그리고 이 한 해살이 계획에 맞게 연간 진도 운영 계획과 평가 계획을 세운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 학년의 경영관과 교육 철학을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학년의 교육 철학은 드림하우스입니다. 드림하우스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보시는 선생님 아니면 제 유튜브 다른 영상 보신 선생님들 알 텐데 저희 학급 가운데에 이 드림하우스라는 것이 써 있어요. 사실 2017학년도에 제가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 발표 대회에 나갔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 철학을 뭘로 세우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드림하우스라는 교육 철학을 세우게 됐어요. 이 드림하우스의 어원은 러브하우스에서 왔거든요. 혹시 러브하우스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시는 분은 좀 나이대가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행복한 집을 지어줌으로써 삶까지 바꿔주는, 그러니까 집이 삶을 바꾸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 머릿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서 우리 학급의 공간을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취지로 드림하우스라는 철학을 세우게 됐고요. 학교의 교육 철학 역시 2018학년도에 저희 학교가 첫 혁신학교가 될 때 선생님들과 같이 세운 철학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의 철학, 그리고 학교의 5가지 주제, 그리고 저만의 교육 철학을 함께 녹여서 이러한 어린이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이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가르치며 함께 도와주고 협력하며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미래사회 역량을 키워서 자신만의 꿈을 가진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이시면 드림하우스의 교육 목표가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제가 연구대회 할 때 썼던 목표들을 수정해 가면서 쓰고 있는데, 그때 당시 연구대회에서 제가 좀 자랑 같지만 처음 나갔던 연구대회에서 2017학년도 전국 1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썼던 것을 좀 보완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쓰고 있고요. 이 연구대회에서 어떻게 처음 나가자마자 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급의 교육 철학을 탄탄하게 세우는 것이 학급의 일련 사례를 세우는 것과 저는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교육 철학을 먼저 세우고 그 교육 철학에 맞게 다음과 같이 한 해 사례를 계획합니다. 이게 사실 2월 달에 동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세운 계획인데 3월 달에 계속 계약이 연기되면서 4월, 5월로 미뤄졌고, 사실상 4월, 5월로 이렇게 계획은 짜져 있지만 이 역시 온라인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에서 좀 수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수정이 힘들어서 일단 계획은 이렇게 세우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고쳐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학급의 교육 철학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라는 것을 여기 이렇게 표 하나에 다 담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도표이자 평가표이자 철학이 담긴 한 장짜리 계획인데요. 이거에 근간해서 모든 한 해살이가 운영되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이시면 시기 부분과 오자라는 게 눈에 띄실 거예요. 오자가 뭘까? 이 오자는 학교 교육 철학에 있는 오자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는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한 하멜교육, 학교의 오자를 주제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제가 교육과정 담당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짤 때 이 5가지를 그냥 짠 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사회의 핵심 역량과 또 제가 관심 있는 진로교육 스캡 영역을 다 반영해서 짠 오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학년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면 주제나 가치, 온책, 연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 나를 찾자,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책, 그리고 프로젝트들을 각각 관련 지어서 이렇게 가져오고 있어요. 저는 3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3월이었겠죠. 3월 달에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아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통은 3월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월, 5월에 걸쳐서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을 다루고, 이 시기에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아 이해에 대한 내용들, 가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덕도 이때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디자인이나 콜라주도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가 앞에 나오는데요. 이 회의는요, 그건 것 같아요. 1년 동안 학급을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치잖아요. 자치 활동이 잘 되려면 회의가 먼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로 재구성을 해서 가져오고요. 5월 달에는 공동체, 의사소통 이런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친구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해서 성교육도 이때 하고요. 그리고 대화 예절도 가져오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걸도 이때 가져오고요. 그리고 저희 그 식물의 한자리에서 강낭콩 키우기 이런 것들도 이때 당시에 지금 좀 연결지어서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그 각각의 교과가 다 연결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책도 연결되어 있고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제를 잡고 그 주제별로 전 교과를 재구성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은 제가 가르치는 부분이랑 전담 선생님이 가르치는 부분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놨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것들이 도덕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과 다 연결지어서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만 진도표가 부족해서 뒷부분에 진도표를 또 꼼꼼하게 짜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올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연간 수업 시수를 이렇게 감축했고 수업 일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사 일정은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이 부분은 학교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학년 교육과정에 다시 넣어야 할까?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학기 시작일이 9월 14일이 되면서 91일과 83일 그렇게 174일로 운영을 합니다. 173일을 운영해도 되는데요.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들과 합의해서 174일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간 배당이 나오는데 시간 배당과 이렇게 안전교육을 다 연결지어서 안전교육 51차시를 이 시기에 하도록 이렇게 묶어놨어요. 사실 51차시가 아니라 올해는 좀 많이 줄었고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주요 학교 행사에서 안전교육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지금 짜두었어요. 왜냐하면 안전교육 시수를 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노고와 시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많이 커버해 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학교 교육 과정 소개 영상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운영 시간은 이렇게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학교는 임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짝 등교제 하는 학교도 있고 오전 오후 등교하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는 설문 결과 종일 등교가 많았고 선생님들께서도 종일 등교를 선호하셔서 단축 수업을 하는 대신 종일 등교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표 돼 있고요. 이 외에 기타 각 반 담임 선생님의 개인적인 업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교육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고 이지에듀를 돌리긴 하는데요. 사실 이지에듀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과정 담당자고 또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아직 이지에듀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어차피 이지에듀를 한번 돌려야 돼서 연간 시간표를 돌렸고요. 돌리고 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나이스에 넣는데요.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지에듀 돌리시지 않고 나이스 상에서 실수를 바로 맞추시기도 해요. 저희는 진도표를 이지에듀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지에듀 돌리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이스에 바로 올리는 방법으로 하시는 학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표 부분을 보여드리는데요. 제 계획은 이걸 가로 인쇄를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행사별로 국어, 도덕, 사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수학, 과학, 체육 이거는 제가 하는 거, 전담쌤이 하는 건데 이걸 쭉 연결해서 크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는데 이 셀 간격 맞추는 게 어려워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취 기준과 수업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 재구성한 것을 여기 진도표상에 넣고요. 이 진도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수업이나 기타 주요 행사에 맞추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는 온라인 학습 기간이라서 프로젝트 수업을 거의 못했어요. 저희 학년은.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좀 넣은 부분도 있고 2학기 거는 프로젝트 할 순서대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오타도 보면 수정도 했고 또 등교 계약 첫 주에 이걸 했다 이렇게 돼 있고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평가를 했던 성취 기준에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고 평가했으면 제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안 다른 성취 기준이 없이 1년 동안 모든 성취 기준을 다룰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쪽짜리 있던 연간 계획을 이렇게 진도표로 구체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여름방학 후에 1학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에너지 교육 주간이면 그거에 맞는 거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수업을 짰어요. 근데 짜다 보니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2차 시를 이렇게 잡았는데 막상 아이들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복습이 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복습을 했다. 그래서 진도가 너무 늦다. 근데 과학은 진도가 빠르니까 이렇게 보충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그냥 제가 기록해 가면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음악, 미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요. 2학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대로 진도표를 짤 수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넣는 거죠. 경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각각 수업들이 연결되게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요. 이렇게 짜다 보면 전체 이 배정 차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감축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차시를 하면 여기 있는 주어진 차시를 하기 때문에 감축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편하고 한눈에 뭘 할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아마 저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쭉 진도표를 짭니다. 이 내용은 좀 부담 없이 간단하게 좀 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내용을 쓰다 보면 이게 하기도 전에 지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기준 넣고 이렇게 하고, 성취기준은 국가수준 성취기준 책자가 있어요. 3, 4학년군. 그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책자를 두고 제가 여기다 넣으면서 하나씩 했던 것들을 지워요. 그래서 모든 성취기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도표가 쭉쭉 이어져요. 그래서 해야 할 차시만큼 배정해두고 그 차시를 다 계산을 하고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아리도 이런 식으로 운영 계획을 그 차시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몇 차시가 될지 이렇게 짭니다. 라이스에도 이대로 넣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계획은 연구부장은 아니죠. 교육과정 담당자인 제가 시수를 배정을 해주고요. 올해는 되게 많이 틀려가지고 솔직히 많이 고쳤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도 보건쌤한테 받아서 넣고, 안전교육도 이게 앞부분에서 제가 이미 학교 행사에서 안전교육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전교육에다가 이렇게 정리만 했어요. 그리고 실제 안전교육 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지워요. 그래서 안전교육 안 한 것들 확인하게 하려고. 그리고 수상안전교육이 9월로 미뤄졌으면 9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기록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계획은요. 이런 식으로 교과학습 발달 평가 계획이 있는데요. 앞서 했던 그 성취 기준들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들로 삼을 만한 성취 기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원작품을 설문조사 해보기 수시, 고우 수업을 할 때 하겠다. 이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평가한 것들은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서 지웁니다. 형태가 이렇게 바뀐 것들. 이거는 3월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동영상과 자막 평가를 했고, 사실 이거 5월쯤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늦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 나갑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처음에 진도표를 다 짜는 건 어렵고요.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1년살이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맞춰서 이걸 먼저 짰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평가 계획을.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공지를 짜겠어요. 그 다음에 진도표도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평가했던 것들은 이렇게 썼고요. 수정할 거는 분홍색으로. 제가 실제 수정하는 거는 주황색, 그 다음에 오타나 이런 것들은 분홍색으로 수정을 하고 있어요. 2학기도 이렇게 하겠다는 평가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이 평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제가 뒤에 활동지 하나를 붙여볼게요. 제가 만든 수업이고요. 그 수업에서 수업과 평가를 어떻게 계획하는지 이 영상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거는 계획이고 실제 수업은 이렇게 한다 하고 보실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계획과 행동발달 평가계획은 작년도에 학업성적 관리 시행 지침을 대대적으로 학교 걸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거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평가 방법에다 썼는데 너무도 뻔한 이야기예요. 수시로 관찰해서 수시로 기록한다. 그리고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모든 차시의 활동 내용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기사항만 수시로 기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여 기록하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문장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좀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빠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 교육과정의 핵심은, 저희 학급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년과 학교의 교육 철학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그 틀에 맞춰서 1년살이 계획을 세우고 또 여기에 맞춰서 다시 진도표를 세우고 또 이 진도표에 맞게 평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스에도 이대로 이제 평가 계획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뒷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만든 미술 수업이자 국어 수업이자 음악 수업이자 창의적 체험활동, 자살 예방 수업에서 수업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10차시, 여기 오타가 있네요. 10차시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이 10차시 수업의 흐름이 앞에 나오고 각각의 성취 기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활동 내용과 평가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써져 있고, 이렇게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채점 기준표에 상중하가 있는데 제 기준은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쌤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할 수 있으면 상이고 몇 개를 못하면 하고 이런 식의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요. 막대를 쓰는 것이 좋다. 그다음 정확하게 상중하를 구분해야 한다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상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중, 아직 할 수 없으면 하라는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게끔 돕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에 대한 대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만의 기준을 세워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수업 계획을 짤 때 당연히 백워드로 평가 계획까지 함께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짜면 실제로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이 수업에 관해서는 다시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수업만 이렇게 짜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새로운 문서인데요. 전북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책자를 만드는 거라서 제가 뒤에 활동지가 많이 붙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전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에게 표지 뒤에다가 이걸 붙이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서로 수업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시기별로 이렇게 평가를 할 거야. 이 번호는 여기 나와 있어.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성취 기준과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표 평가가 이어지게끔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은 어떻게 짜고 그 교육과정을 어떻게 수업과 평가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각각의 수업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따로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혁신학교 4학년 학급 교육과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